이 영화는 처음부터 1000mm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제목은 대도시 작은 사랑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영화가 아닌 문학소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본을 절반쯤 마쳤을 때 등려군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영화의 주제와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목을 등려군의 히트곡의 이름 1000mm로 교체합니다. 1000mm는 달콤하게라는 의미입니다. 1996년 개봉한 홍콩 영화입니다. 감독은 진가신, 장만옥과 여명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진가신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중국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밝힙니다. 이는 그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은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태국으로 갔고 다시 본토로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독은 홍콩인들이 뿌리 없는 상태를 반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민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등려군은 중국의 존 레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 자체가 아이콘이자 당시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녀의 노래를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1987년 홍콩 주가는 급락했고 1995년 등려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독이 경험한 역사였고 함께 호흡하던 주변인들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보며 사람들은 그날의 기분을 생각하고 인물들과 공감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가신 감독은 금지오겹이라는 작품의 흥행으로 이미 1000mm 흥행 이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마범범이라는 영화의 흥행 실패로 UFO 필름 프로덕션이 골든 하베스트에 매각됩니다. 그리고 골든 하베스트에서는 금지오겹2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감독은 금지오겹2를 너무나 만들기 싫었지만 그렇다면 그때 기획하고 있던 1000mm를 만들게 해달라고 딜을 했고 이 딜은 결국 성립하게 됩니다. 캐스팅의 주안점은 흥행을 고려해야 했기에 무조건 스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본토 배우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결국 투자의 문제였는데 당시 본토의 스타인 공리가 와도 돈을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당시 인식이었죠. 최초 여명과 왕정문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왕정문은 이 드라마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예 대본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녀의 출산 시기와 겹쳤다고 합니다. 여명은 당시 홍콩의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는 중국 표준어와 광둥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영화 내의 본토 노동자 출신 연기를 하는데 어색함이 없었죠. 따라서 캐스팅의 원픽이었습니다. 왕정문이 불발됐고 장만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장만옥이 떠올랐을 때 그녀는 어느 정도 잊혀진 배우였습니다. 당시 홍콩 배우들은 연평균 8회 정도의 영화를 찍었는데 그녀는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매우 좋은 배우였고 캐릭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엔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와서 말하는 여성으로 설정했고 그래서 만다린어를 배우게 하였지만 촬영 4일 만에 광저우 출신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만다린어가 너무 형편없었고 마치 가짜 홍콩인인 것처럼 연기하는 광저우 출신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감독은 표형의 역할이 에릭 창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코믹스러운 이미지가 걱정이 되었죠. 에릭 창은 그 역할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지만 감독은 일단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찾지 못한다면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에릭 창은 이에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사실 이건 배우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의 역할에 대해 더 현실성 있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없으며 여자들 또한 또 다른 로맨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감독이 극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사실 표형의 남자로서의 역할이 주인공 소군의 모습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많고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영어 강사 제레미는 촬영 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입니다. 카메오라기엔 분량이 꽤 많은 편입니다. 사실 왕가이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후에는 장혜모 감독의 영웅과 첸카이거 감독의 풍월에도 참여합니다. 감독은 나중에 개봉하는 영화 이프 러브와 1000mm를 헐리우드 고전 중 하나인 카사블랑카의 리메이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영화 모두 사랑하는 여성을 포기하는 것인데 두 작품 모두 10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특히 1000mm에서의 1985년에서 1995년은 홍콩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홍콩에서 1996년에 개봉되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2015년이 되어서야 개봉됩니다.
이유는 자국민이 홍콩에 불법 체류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본토의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영화 후반부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교가 미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홍콩에서 본토로 일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량 대표 아적심과 천밀밀만큼은 못하지만 극중 페닌슐라 호텔의 그릇과 테이블보 역시 영화를 관통하는 정서의 물건으로 등장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보낸 단 하루의 저녁을 부둥켜 안고 사는 여명의 숙모가 지닌 건 추억보다는 순정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억하고 싶은 저녁을 보낸 호텔은 유명한 페닌슐라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애프터눈티로 유명합니다. 이 호텔은 1928년 오픈을 했고 홍콩에서 최고급 호텔로 통합니다. 천밀밀은 인도네시아의 민요를 중국어로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원곡은 돛담배를 저어라 라는 의미의 노래인데 1979년 등려군이 중국어로 번안하여 부르며 유명해집니다. 당시 등려군은 천밀밀 외에 월량대표 아적심, 야라양 등의 노래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중화권 및 일본 등지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이 노래를 자본주의적 음악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시를 피해 등려군이 노래를 즐겨 들었고 중국에서는 낮에는 늙은 등이 지배하고 밤에는 젊은 등이 지배한다 라는 말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늙은 등은 등소평, 젊은 등은 등려군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개봉했으나 서울 관객 6만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2차 시장에서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천밀밀이 작가 아이비호는 2009년 인터뷰에서 사실 연애를 2번밖에 못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관심사는 액션, 모험, 무협 등등의 성굵은 영화인데 천밀밀이 히트 후 모든 감독이 사랑 이야기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이야기는 듣기조차 지겹다고 합니다. 소군이 고모는 홀든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은 1986년인데 홀든은 이미 1981년에 사망을 했고 고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를 생각하다 죽음을 맞습니다. 음악 영화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노래 천밀밀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980년대 후반 사실 등려군이 노래는 한물간 노래였고 중국 본토에서나 좋아하는 촌스러움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 노래를 통해 가까워집니다. 특히 여주인공 이교는 본토 출신임을 숨기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결국 소군과 이 촌스러운 노래를 통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씬에서도 이 둘은 등려군이 노래를 보며 재회하게 됩니다. 감독은 소군과 이교는 엔딩에서 만나지만 결국 함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에 대한 견해이며 변함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엔딩은 관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적절한 엔딩이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생기고 추억도 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감독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소군이 길에서 우연히 등려군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미 등려군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닮은 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죠. 감독은 지금 보면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서 프로필샷이나 뒷모습을 찍는 게 좋았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속 주방장의 대사가 있는데 이는 수호전의 명구로 천밀밀이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천리 멀리에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만 인연이 없다면 같이 마주하고 살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사는 작품을 설명하는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 조연들이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들이 인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감독은 그들이 해피엔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감독의 견해와 가장 잘 맞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천밀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